프리벳! 안녕하세요. 시안스쿨 러시아어 마샤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 이유는요. 올해 2021년은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특별한 해죠. 그래서 이번 마샤TV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있어빌리티를 좀 뽐낼 수 있도록 도스토옙스키 작품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을 내서 이 문학 작품을 읽어보시면 훨씬 좋겠지만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분 대신 제가 직접 문학 작품을 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좀 얘기해줄까? 이렇게 아는 척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도스토옙스키를 러시아어 풀네임으로 말해보자면 페오드르 미하일로비치 다스타예브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는 이름이 아니라 성인 거죠. 1821년에 태어난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로 소설가이자 비평가이고 그리고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소위 넋의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잡화된 인간의 내면 심리를 작품 속에 그려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주 불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작품 대부분의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가난한 군의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극빈 가정의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27살 때는 가난 없는 평등 사회라는 이념에 발을 담그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불온 사상 유포 혐의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총살형 바로 직전에 집행정지로 목숨은 구하는데 10년 가까이 시베리아 요양지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베리아로 유형되는 이런 내용들은 그의 작품 죄와 벌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 죄와 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죄와 벌은 러시아어로 프레스투플리에니 이 나카자니라고 합니다. 죄, 벌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이 죄와 벌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인물의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경우도 로자,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서 한 사람인지 헷갈린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 이름이 이름, 성, 부칭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사람들 간에 서로 부른 애칭이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을 여러 개의 이름으로 나타내서 아마 실제로 등장인물이 더더욱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잡한 줄거리 전개입니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기보다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장면들이 여러 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 장면이 왜 나오지?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지? 이런 의문이 종종 들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철학적이고 심오한 내용의 대사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려운 주제가 이 소설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까 대사들 자체가 좀 철학적인 그리고 심오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죄와 벌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주인공 이름은 라스콜리니코프, 앞으로 로자라고 부를게요. 로자의 어머니 뿔헤리아와 여동생 두냐가 있죠.
그리고 로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 전당포 노파 역할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노파 여동생 리자비에타가 있습니다. 또한 마르멜라도프라는 퇴역 관리를 알게 되고 이 사람의 딸인 소냐도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냐가 일하고 있는 집 주인인 스비들리가일로프와 전 약혼자 루진도 등장합니다. 로자의 친한 친구 라즈미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라즈미힌의 친척인 예심판사 역할 파르피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죄와벌의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죄와벌은 러시아 대학생의 묻지마 노파 살인 사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인공 로자는 휴학을 한 상태고 비좁은 하숙집에 묵으면서 몇 달 동안 방세도 못 낸 채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와 여동생 또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악명 높은 전당포 노파가 살고 있습니다. 로자는 그 노파를 죽이고 노파의 돈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그 살인은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한편 우연히 알코올 중독자인 퇴역관리 마르멜라도프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부로 일하고 있는 딸 소냐와 그 가족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 편지 내용은 여동생 두냐가 가정교사로 일하던 집주인 스비드리가일로프로부터 음탕한 제안을 받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됐는데 다행히도 재력가 루진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자는 두냐가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혼을 반대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파의 여동생이자 함께 사는 리자베타가 외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주인공 로자는 바로 본인의 살인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몰래 숨겨간 도끼로 노파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살인을 목격한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살인을 감행한 그 순간부터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는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오는 타인에 대한 혐오로 번져갔어요. 노파를 죽이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인 셈이 된 거죠. 로자는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모든 것들을 소냐에게 실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냐는 자수를 권하고요. 결국 마지막에 로자는 자기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실토하고 자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에필로그가 좀 더 들어가 있는데요. 로자는 정신병이라는 진단과 자수를 참작받아서 시베리아 형무소에서의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야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소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마침내 그에게 사랑을 불어 넣어주고 자유를 얻은 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는 선과 악, 선한 목적과 악한 수단,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작품 이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주인공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 소냐나 예심판사 포르피리도 역시 당연히 누가 됐든 살인은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설에서도 이들의 견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자세히 그려집니다. 다음으로는 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인공 외에도 이 작품 속에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에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마냥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꼈던 그 죄와 벌이 의외로 단순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19세기나 21세기나 우리 사람 살아가는 세상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문구 하나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Знаю, что не веруется, а вы лукаво не мудрствуйте. Отдайтесь жизни прямо, не рассуждая, не беспокойтесь, прямо на берег вынесет и на ноги поставит. На какой берег? А я почем знаю? Я только верую, что вам еще много жит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활하게 머리를 짜내지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삶 속으로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곧장 당신은 어떤 해안에 도달해서 두 다리로 서게 될 겁니다. 어떤 해안이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난 단지 당신은 아직 더 살아야 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하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까!